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 앞서서 먼저 이데일리 TV가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면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입니다.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한 조항이 적용됐는데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입니다. 유출 원인은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골프존은 2023년 11월 회원 221만 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38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함께 정보보호 투자를 약속했지만 부과된 과징금에는 불복했습니다. 골프존이 청구한 취소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요. 경험이랄지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서 기업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조사가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 소송으로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악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데일리 TV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만나봤고요. 저희는 시장 이야기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봄 날씨 같은 우리 시장의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봄 날씨처럼 좀 따뜻한 그런 기운만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좀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꽃샘추위도 그렇고 또 길거리에 사람들마다의 옷차림도 각양각색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도 그와 같은 흐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상승할 때는 눈치 보면서 상승하는 것 같고 또 네. 빠질 때는 확 빠지고 또 종목별 또 섹터별로도 서로 천차만별인 이러한 모습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런 관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네. 변덕스러운 이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일정하게는 감수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잘 버틴다 이렇게도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50도 이탈이 됐다가 회복을 시켜주었고 오늘 미 증시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스닥 기준으로 이 18,0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지지가 돼주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2,550 이상에서 섹터 또 종목별로 순환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철강이라든가 화학 업종들, 특히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보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아주 뭐랄까 익사이팅하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또 2차 전지도 추가적인 어떤 급락보다는 하단을 잡으면서 반등을 한다든가 어저께 또 급락했던 정보체를 중심으로 해서 IT 소부장 쪽들도 단기간에 또 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기보다는 버티면서
종목별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짧게 방망이를 잡고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 그리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밀릴 때 저가 매수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우리가 조금 더 짧은 기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증시 속에서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또 서동구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과 또 고민이 되는 부분까지 함께 적어주신다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또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대응과 더불어서 나는 조금 더 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이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밴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은 이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샵 3772번으로 이 서동구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 링크를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이쪽을 통해서도 이 밴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또 다음 주 주말에는 우리 강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 다음 주 주말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과 또 업종이 빠르게 좀 방향을 못 잡으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잦은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좀 굉장히 대응하는 게 힘드신 그러한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여러분들께 이 서동구 파트너님께서 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강연회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보내실 때 강연회라고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강연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료 사전 접수 역시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로 이렇게 강연회 일정이 다가온 만큼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서동구의 바이앤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973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는 77,700원에 매수하셨다고 전해주셨고요. 비중은 30% 싣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매수가에서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서동구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주도하고 급등할 때 사실 좀 잘 못 갔고요. 네.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일 때 같이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 쪽,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 로봇이라고 구분을 짓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휴먼 로봇으로 이제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탑3 중에 하나인 로봇 회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그러한 걸로 인한 급등락이 연출됐던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들로 주가가 남들 갈 때 제대로 못 가고 일정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작년 7월 달에 이 모습들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의 재물을 좀 더 흑자 기조라든가 이런 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해를 넘기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계엄 당시 때 뭐 5만 원도 이탈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5만 원대 후반 내지는 6만 원 정도의 하단이 있다. 이 자리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던 그런 흐름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단이 그러면은 어디냐? 결국은 7만 원대 후반과 8만 원 라인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이런 상하단이 형성돼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상당히 어정쩡한 자리에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6만 5천 원 라인 정도가 잘 지지가 돼주고 안착이 돼준다면 추가적으로 위에 상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일 텐데 오히려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면은 얘도 같이 한번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보다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요 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6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위에 상단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중 30% 비중 때문에 여기서 또는 하락하더라도 추가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좀 더 롱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요 7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요 8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좀 더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7만 원 넘어가면서 7만 원대 7만 5천 원 근처 가서 비중을 한번 줄여줬다가 밑에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못 올라가면서 이 로봇 종목들이 하락할 때 좀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추가 매수 경우에는 6만 원 지지력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또 6만 5천 원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어서 또 긴 호흡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당사님께서 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넷마블이라고 적어주셨고 매수가는 98,500원에 14%의 비중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매수가에 비해서 현재 거의 절반 이상이 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대응 방법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한한령 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게임이라든가 엔터 이런 쪽들의 기대감들이 이제 있고 실적단을 보면요.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뭔가 올해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분기별로 이 모습들을 보시면 매출단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도 올해 2024년을 기점으로 2025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게임과 관련된 쪽들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수급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뭔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흐름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를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최소한도 2023년도 10월 달에 이 저점이었던 36,750원. 우리가 이거를 일단은 저점으로 확인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14% 뭐 98,500원에 매수한 이 종목을 뭐 다른 걸로 교체하세요, 또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이 이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지지가 돼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지가 돼주는 흐름이 나타내 주려면은 최소한도 월봉상에서 조금 더 강한 최소한 이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2022년도에 급락한 이후에 월봉상에서 양봉이 나타나주고 계속해서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번 달에 나름대로 뭐 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해 보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조금 더 홀딩을 하세요.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직전의 저점 또는 이번 달 4만 100원이 시초가니까 이달 마지막 날에 4만 100원 이상에서 잘 상승의 양봉이 나와주는지 그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주가는 저점을 낮춰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월봉상에서의 강한 흐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4만 100원에서의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한 후에 다시 한번 상담 문의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오셨을까요? 네, LS, 네. 예, 지주사. 네네. 해서, 예, 20%에 12만 원입니다. 네, LS 보유하고 계시고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S 네. 어제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어제 오후에 어디를 좀 갔다 왔더니 네. 확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뭐, 예. 네, 그쵸. 많이 좀- 그래서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좀 도와드리면 황당했어요. 될까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 매일같이 뭐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아, 나름대로 LS 그룹 뭐 전력 설비 쪽들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잘 네. 뭐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무슨 대낮 날벼락을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네네. 됐어요. 저도 어저께 이제 시장을 보면서 LS 그룹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 어떠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결국은 구 회장이 이 인터배터리 관련된 그러한 어떠한 기자 간담회 시간에 관련 자회사들의 어떤 상장이라든가 또는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내 계열사 밑으로 비상장들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 LS의 어떤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거를 마치 이제 시집 보내겠다 이거예요. 예? 새로 상장을 하겠다. 예. 마치 이제 LG화학이 아우.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을 예, 한 예. 것처럼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급락을 하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근데 또 당시에 구회장의 발언이 아니 뭐 회사 뭐 그 저기 한다면 안 사면 되잖아, 많은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어떠한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네. 시장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 좀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발언들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이 오너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미리 알았는지 몰라도요. 보세요. 이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동향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는데,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13만 6천 원까지 갈 때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그냥 뭐 패대기 치다시피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코멘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은 뭐 담당자가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비상장 뭐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 원래 작년에도 상장 시도를 하다가 철회를 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이러한 어떤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도 좀 명확하게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 하나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적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뭐 LS 일렉이 미국에서의 어떠한 추가적인 전력과 관련된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같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뭐 실적은 지금 뭐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경영진의 어떠한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또는 분리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 거기에 수급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일단은 버티세요. 여기서 뭐 매도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들을 감안해서 보면 단기간에 요 자리들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돼주는지를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계엄 당시 때 요렇게 이탈이 됐던 요 8만 원대 중반까지 갔던 자리보다도 요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 버텨주느냐가 1차적인 관건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했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서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리바운딩이 강하게 연출이 돼서 뭐 12만 원 근처 온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부 비중 한 50%라도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실적 개선 여부와 더불어서 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가격 전략에 맞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 매수하셨고,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300원이고요. 비중은 5%예요. 네, 14,3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매수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주 일부 소폭은 그래도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이제 좀 떨어지면 얼마에 또
더 사야 되나, 그리고 어. 얼마에 팔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추가 요즘에 매수랑 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랑 또 이후에 매도 전략까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네네.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좋은 주식 잘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 맞게 비중도 일단은 조심스럽게 5% 정도 매수가 되신 상태고요. 그렇죠? 네.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하면 좋으냐, 그리고 1차적으로 내가 이익 실현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네네. 일단은 네네네. 기본적으로 정말 삼성중공업도 2023년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업종들 모두가 다 같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뭐 도크가 다 차고 아주 좋은 실적들을 거둘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증권사에서의 리포트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를 17,800원, 18,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높게 본 증권사는 메리츠 증권에서 지난 2월 6일 날 2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신영증권에서도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높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뭐 아직 지금 당장 뭐 쇠빙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부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LNG선도 필요한 거고, 또 북극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뚫고 가려면은 앞에서 이렇게 드릴처럼 쫙 해주는 걸 쇠빙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래스카와 관련된 수혜 조선주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미 해군과 관련된 MRO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부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어떠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까지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5% 비중은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숨고르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요 14,000원 이하 자리라든가 14,000원 초반 자리, 그러니까 13,800원에서부터 14,100원 정도,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충분히 또 추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잘 갈 수 있었고, 또 월봉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이런 자리들,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 종목은 12,500원만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방송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12,500원만 이제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삼성중공업은 월봉상에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17,000원, 18,000원이라든가 또는 2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순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답이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힘내십시오. 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해 보면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요즘에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12,500원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청자님들의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 건지 네. 오늘 파트너님께서 좀 목소리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차분해지신 것 같고 좀 안색도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좀 짜증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중심을 잡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들께 2025년도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가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목들이 탄생이 됩니다. 1, 2월 달에 잠깐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왜 이러한 섹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러한 초강대국들 중국, 미국, 러시아의 이런 어떤 그 스트롱맨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들, 기업들 또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떠한 식으로 단기, 중장기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포트도 재정비를 하고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무료 공개 강연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괜히 그냥 오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 예약을 하시면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강연회를 통해서 이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을 같이 발굴해보고 또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러한 방향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 계좌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회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강연회라고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강연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무료 사전 접수 역시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사연은 문자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514님께서 삼성 SDI 29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 갖고 계시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대응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삼성 SDI 2차 전지 종목이잖아요.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쪽 괜찮은 흐름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사실 테슬라가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좀 빨리 찾아야만 좀 더 네. 탄력적인 흐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테슬라의 동향도 중요하고 근데 또 내부적으로는요. 지금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꿈의 배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뭐 빠르면 4, 5년 이내는 무조건 상용화가 된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제일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는 쪽이 삼성 SDI고 또 투자라든가 이런 개발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셀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삼성 SDI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20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종가 21만 1천 원으로 21만 1천 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줄 때 1차 반등 시도 그리고 만약에 오늘 또는 뭐 이번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20만 원이 이탈이 됐다면 이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죠. 지난 2월 10일 날에 20만 원에 대한 이 신뢰도는 떨어지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21만 원 살짝 이탈됐다가 오늘 그래도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뭔가 어느 한쪽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이 매수 좀 하는 듯 하다가 안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1차, 2차 저항이 이제 또 생겼습니다. 바로 25만 원의 직전의 고점이 위치해 있는 자리죠. 바로 여기 라인이 한번 이제 될 수가 있겠고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준다면 이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120일 이평선에 위치해 있는 28만 원 라인 정도. 그 28만 원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지난번에 이 자리죠. 작년 11월 26일 날 고점이 형성되면서 밀려 내려왔던 이러한 자리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일단은 하방은 잡는 모습이다. 20만 원에 대한 하방은 잡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심값인 이 현재의 모습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거꾸로 24만 원, 5만 원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디딤발 역할로서 중심값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시고 비중 35%시니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요 21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만 원 이탈된다 그러면은 나는 과감하게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비중이 높으시니까 일단 홀딩하시고 25만 원 내외가 안착이 돼주는지 거기가 이제 안착이 돼준다면 27만 원, 8만 원 근처에서 일단은 50% 정리해주고 밑에서 24, 5만 원대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가가 좀 하방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21만 원 초반대에서는 신규 진입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2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면은 또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까지 남아 있다는 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신택이고요. 네. 3만 1,000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3만 1,000원에 비중 25%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좀 일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며칠 전에도 대덕전자도 문의도 주시고 또 심택도 그렇고 사실 이런 PCB 기판 관련한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거래도 없이 죽어 있다가 요 2월 달부터 뭔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아, 이제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 뭐 쳐다도 안 봤는데 네.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전자제품 오래된 거 너 반납하면은 보조금 줘서 새로운 걸로 해줄게 하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IT 기기가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신규 발주를 받으면서 이쪽으로도 PCB 업체들도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 파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저가형 AI 쪽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전방산업 쪽에서 뭔가 물론 고부가 가치 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유리기판도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저사양 쪽들과 저전력 반도체 쪽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PCB 쪽의 대표적인 게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이 오히려 실적 개선 속도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의 이쪽 PCB 업황과 관련된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항상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올해 흑자 전환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뭔가 개선은 적자폭이 축소가 되거나 그러한 것들은 있다고 하고 내년에 이제 흑자 기조를 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게 그나마라도 좀 거래가 되면서 버텼던 자리들이 이 35,000원대 요 자리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부터 3만 5천 원 사이 여기에서 이제 움직였다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참 하염없이 일순간에 이제 급락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일순간에 그냥 밀려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요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주가의 어떠한 위치에서 보면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단 3만 원 근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정고장이 생긴 거예요. 여기 라인이.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18,000원부터 19,000원 사이에서 잘 버텨주면 2만 원대 후반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때 내가 31,000원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2만 8, 9,000원 정도라도 오면은 50%라도 정리했다가 다시 2만 뭐 한 4, 5,000원, 3, 4,000원에 그만큼 다시 채워놓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자리에 한 번 더 갈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 갈 만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를 버텨주게 된다면은 2만 원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가 온다면은 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리면 좋을까요? 오스코텍이요. 네, 오스코텍.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33,469원에 비중은 19% 보유하고 있어요. 네, 33,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9% 갖고 계시다 맞을까요? 네, 네, 33,000원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현재 내려와 있긴 한데 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파트너님 좀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가장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5개월 이상 보유 중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아, 그래도 이 특례 상장된 기업 중에 그나마라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이쪽 부분은 아니지만은 뭐 장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또 이제 기술 로얄 수출도 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행스러운 그러한 재무제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다른 네. 여타 바이오 쪽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주가의 위치들을 보시면은요. 일봉상으로 이제 먼저 보면은 여기 중요한 자리들에서 한번 돌파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이 45,000원에서 고점에서 이제 꺾어져 내려오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잘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털커덕 사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된 상태 속에서 물린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몇 개월 전에. 네. 네.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요 35,000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뭐 매수 가격 34,000원이라고 보면은 요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돼준다면 요 4만 원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이 종목은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보세요. 이 밑에 빨간 게 누구예요? 기관입니다. 이 종목을 개인도 아니고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이 자리에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하면서 물론 매도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최소한도 이번 구간에서는 35,000원 돌파 시도를 한번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한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20% 네. 비중으로 본다면 한 10% 정도는 35,000원 이상 나오면 이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10%는 갖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 또 저항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또 거기서 정리.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뭐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스코텍 현재 35,000원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 35,000원을 버텨낸다면은 향후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승 여력까지 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격 전략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또 만나봤는데 좀 리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이 오스코텍이나 뭐 신텍, 삼성 SDI,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 좀 대부분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 매수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거는 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하락하고 있거나 또는 하락세에서 반등을 줄 때 내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수익을 보고 나올지 아니면 뭐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중심에서 있는 종목들이 내가 매수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중소형 개별 종목 같은 종목들이 막 거래가 되면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움직이다가 급락하고 원위치 됐던 종목들 일순간에 급등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현금화 시켜놓고 이러한 기존의 주도 섹터들에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그 종목들을 교체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이 올해 시장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특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흐름들이 전개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게 또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하는 2025년도 성공투자 프로젝트 무료 공개 강연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영웅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시장 보는 법 또 섹터 선정하는 방법 종목 공략하는 방법 내 계좌의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실전적인 그런 이론적으로 뭐 저도 경제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뭐 경제를 다 예측합니까? 다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오셔서 월요일부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라든가 시장의 접근법이라든가 이러한 실전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서 여러분들 3월 15일이 2025년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날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또 변동성이 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주가가 흔들림을 보이면서 고민이 되는 그러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종목 또 강연에 참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